다문화 가족의 상담 실제 교과목을 맡은 최원현입니다. 2주차 다문화 상담의 주요 현상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내용은 주교제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4장과 부교제 다문화 상담 4장 그리고 부교제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책에 있는 2장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차시의 수업 목표는 다문화 사회에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 중 민족 중심 단일 문화주의의 특성과 이러한 사회에서 소수 집단의 집단원이 형성하는 심리적 틀을 이해하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어려운 다문화 상담 장면에서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의 자세를 인식하고 상담자가 갖춰야 할 신뢰성과 전문성을 살펴보고 상담자의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통적 상담이든 다문화 상담이든 상담만 잘하면 되지 않는가? 앞에서도 우리는 전통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건강 활동 자체를 기본적으로 엄격한 개인주의와 개인적 책임 그리고 자율성 등을 가치 있게 여기는 백인 중류층의 활동으로 특성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통적 상담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어려움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담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며 자신의 불행 또한 기본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상담은 문제를 개인 중심적 접근으로 취하고 문제가 인간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 스스로가 행동할 수 있도록 자기 탐색을 격려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개인 중심의 접근은 문제가 사람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무엇인가 일이 잘못된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내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앞에서 다문화 상담 전문가들은 소수 집단 내담자가 겪는 수많은 문제가 그들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문제가 편향이나 차별 그리고 편견 등에 의하여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현병이 항상 건강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반응인가 아니면 조현병이 병리적 사회에 대한 건강한 반응인가에 대한 물음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다문화 상담적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의 충고와 조언은 상담적이 아닌가? 전통적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충고나 조언을 주거나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노출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담자가 지나치게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담자의 개인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상담자가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하여 객관성을 잃고 조력 관계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상담자는 구직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전통적 상담과 심리치료의 역할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1대1로 상담실 내에서 자기 탐색과 통찰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인간이란 다른 사람과의 정신적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프리카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상담자라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서를 배제하거나 결합을 지향하고 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상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관점에서는 조력자와 피조력자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묶여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리를 조장하는 유럽계 미국인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 117쪽 사례에 등장하는 말라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상담하는 상담자가 관여하지도 않고 돌보지 않으며 신실하지도 않고 부정직한 즉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말라키와 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내담자에게는 더 적극적인 충고와 조언 그리고 정보를 제시하는 지시적 상담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의 문제를 내담자에게 돌리지는 않는가? 우리 교재 117쪽 사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말라키를 상담한 백인 상담자는 전통적인 상담인들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백인 남성의 상담자가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 편향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면 많은 문제는 내담자인 말라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상담과 심리치료는 공통적으로 상담자는 자신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동기나 편향, 그리고 가치와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 등을 잘 알고 있어야 더 나은 상담자가 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동성애 혐오적 태도, 신념, 편견이라는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와 편향, 그리고 편견 등을 탐색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담자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약점이나 한계, 그리고 병리적 특성 등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반면에 내담자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특성, 즉 내담자의 강점을 관찰하거나 앞에서 많이 반복했었던 다문화 상담 전문가가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와 전제,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우리의 치료 접근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신건강 분야는 인종, 문화, 민족 등의 주제에서 서로 부딪히는 오래되었거나 현재 존재하는 여러 사회 정치적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담회기는 거대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종 간 관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담자는 종종 조상들의 편견을 물려받고 상담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들의 세계관과 충돌할 수 있는 유럽계 미국인의 행동을 반영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민족 중심 단일 문화주의는 우월성에 대한 신념, 다른 민족의 열등함에 대한 확신, 기준을 부과하는 권력, 사회 체제의 나타남, 보이지 않는 장벽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월성에 대한 신념은 역사, 가치관, 언어, 전통, 예술 등 자기 민족의 문화적 유산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입니다. 다른 민족의 열등함에 대한 확신은 소수 인종과 민족의 문화, 즉 생활 양식이나 행동 방식은 열등하다는 신념으로 이들은 덜 개발되었고 덜 시민화되었으며 심지어는 병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부과하는 권력이란 지배 집단은 그들의 기준과 신념을 약한 집단에게 부과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체제에 나타난다는 것은 민족 중심적 가치와 신념은 그 사회의 프로그램이나 정책,
행동이나 구조 그리고 기관들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존스는 정복하고 억압하며 개인과 집단들을 전체 사회에 의존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 인정된다는 것은 체제적 인종주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는 것은 인간은 문화적 조건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와 세계관은 의식적 수준 밖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 혐오 등은 의식적 의도적인 동시에 무의도적입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화라는 과정을 통해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크게 방해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 신념과 체제를 통해 편견과 차별을 영속화시키는 무의식적이고 무의도적인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 집단은 희생자가 되고 다수 집단 또한 자신도 모르게 억압자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 우리 모두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족 중심 단일 문화주의가 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대처하자라는 말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 데 사용해왔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해라,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타인의 생각을 알아차려라, 파장을 최소화하라는 등으로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런 이중 정체성 속에서 진짜 자기는 동료 흑인들에게 드러내고 분리된 자기는 편견을 가진 백인들의 기대를 받기 위해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톰 아저씨 정상은 유순하고 비주장적이며 즐겁게 사는 것으로 보이는 소수 집단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생각과 느낌을 알아채는 것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도록 강요받는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이 하는 말에는 실제로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를 통한 의사소통에 민감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위험한 사회에서 흑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집단 사람들이 신체적 언어를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인 상담자는 종종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비언어적이고 편집증적이며 분노에 차 있고 성적 장애나 조현병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구별은 주류 사회에 대한 소수 집단원의 불신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소수 집단 사람들은 백인이 자신들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적응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보다 신체적인 메시지를 더 잘 알아차리며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언어보다는 신체적 의사소통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백인은 신체적 의사소통보다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더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다른 일부 내담자들은 백인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하여 백인식의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상담과 치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소수 집단 내담자들은 상담실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기, 톰 아저씨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진정한 감정을 감추고 자기 개방을 막으며 상담자가 내담자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상담자가 상담실에서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가 그의 신뢰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의 심리적 틀은 상담자의 신뢰성과 매력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의 참조 체제나 마음의 틀이 어떠한지를 알고 대처하는 것에 달렸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심리적 틀을 이해하는 것은 상담자의 능력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틀은 내담자는 문제 해결의 틀을 가지고 실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 즉 해결책, 전망, 기법 등을 얻습니다. 문제 해결의 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정서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상담자는 이런 내담자를 다루는 데 어려울 것입니다. 일관성의 틀은 사람들은 다른 의견, 신념, 행동이 일치하게끔 자신의 의견, 신념, 행동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일관성의 틀을 작동시킵니다. 이 원리는 패스팅의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관성의 틀에서는 사람들이 꼭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며 단지 합리화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말로는 내가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라고 하면서 동시에 신체적으로는 인종차별주의자의 태도와 정서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성의 틀은 특정 집단을 강하게 동일시하는 사람은 그 집단의 신념을 받아들이고 그 집단이 요구하는 행동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의 틀을 설명했습니다. 경제성의 틀은 내담자는 상담자가 갖고 있는 영향력, 즉 상담자의 평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조절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내담자는 보상의 틀에서 보상을 얻고 벌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보상과 처벌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의 문제점은 그것이 순종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긴 해도 개인적인 수용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위의 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타인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적법한 권력과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권력을 가진 지도자나 경찰은 타인을 순종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 전문가나 상담자 또한 심리치료에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 집단에게 이러한 권위의 틀은 제도적 억압과 인종차별의 도구로 강하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 집단 내담자에게 신뢰성을 형성하는 것과 주류 집단 내담자에게 신뢰성을 형성하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상담자는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자,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어려운 다문화 상담 장면에서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의 자세는 소수 집단 내담자의 불신적 행동들을 비판단적으로 보고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나타내는 어떤 적개심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담자의 신뢰성에 대한 도전들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유능한 다문화 상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계 미국인의 세계관은 소박한 개인주의, 경쟁, 자연정복,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것은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것이 단일 문화주의로 표현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자의 신뢰성과 전문성. 신뢰성은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성과 정체성의 틀을 만드는 것으로 신뢰성은 한 개인이 믿음직스럽고 능력이 있으며
의지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특성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전문성은 능력 변인인 반면 신뢰성은 동기의 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성은 사람들이 상담자를 얼마나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으며 똑똑하다고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성은 사람들이 상담자를 근거 없는 주장을 해도 될 사람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흔히 명성이나 특별한 훈련의 증거, 그리고 숙달과 유능의 행동적 증거를 기반으로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으로 동일하고 같은 인종의 상담자를 만나는 내담자보다는 문화적으로 다른 상담자와 만나는 내담자의 경우 상담자의 전문성 문제는 더 많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에 기반한 전문성, 즉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에서의 핵심적인 전문성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성은 내담자는 상담자가 신실하고 정직하며 개인적 욕구를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느껴질 때 상담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종종 기본 체제의 대리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권위적인 역할에는 신뢰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담 관계에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기 개방과 신실함, 그리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비밀 보장과 상담자의 진솔성이 뒷받침이 될 때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내담자보다는 소수 집단 내담자를 상담할 때 상담자 자신이 믿을만 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는 책임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색인 내담자는 자기 개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자기의 방어를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병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거의 유용한 생존 기술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수 집단 내담자들은 조력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보다는 진정성, 성실성, 개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주차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